자, 이번 시간에는 11월 23일, 자, 334페이지에 11월 23일 거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4번 불공유형 연습하고 있는 거죠. 자, 11월 23일, 면세 사업자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 중에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매입세액 관련된 것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신발 도소매업이니까 원래는 이제 과세 사업자죠. 그런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면세 사업도 겸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불공제 사유가 면세 사업의 사용이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거래가 면세 사업에 사용할 구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공제 됩니다. 54번 유형이 돼요. 자, 날짜는 11월 23일로 바꾸세요. 유형에서 54 하시고요. 자, 불공제 사유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4번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것이 있죠. 요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클릭하고 선택. 품명에는 문구용품이라고 하면 되죠. 문구용품. 자, 공급가액은 10만원. 그러면 합계가 11만원이고요. 거래처는 행복문구.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종이 세금계산서예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이건 비워두고. 분계는 뭐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이 아니고 아까 문제에서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거 이렇게 했죠. 예. 여기서 소모품비 830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830번으로. 예,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소모품비가 됩니다. 11만원 모두가. 자, 54번 불공유형이 참 여러가지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35페이지 메뉴에 11월 24일 거래 보겠습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자문만 업무적으로 받았다면은 업무적인 것 때문에 받았다면 이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마땅한데 보니까 등기 대행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법률 자문이 무슨 법률 자문이냐 내용을 보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이에요.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산 처리해야 돼요. 즉 토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료다. 그러면 이걸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토지로 자산 처리해라. 자, 그러면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요 10만 원은 어떻게 된다? 공제 못 받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뭐 토지 정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토지와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것은 54번 유형이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그 불공제 사유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라는 사유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 11월 24일로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11월 24일로 입력하고 유형은 54가 된다 이거죠. 불공제 사유는 맨 위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클릭하시고 선택. 품명은 법률 자문. 공급가액에는 100만원. 그러면 합계가 110만원 나오고요. 거래처에는 대한 법무법인 567번.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전자입력.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현금 분계. 자, 그러면 출금전표 만들어졌는데 이건 상품이 아니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랬죠? 그래서 코드가 토지가 됩니다. 201번. 그래서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자, 우리가 쭉 지금 이 54번 불공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유형을 쭉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예,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 그 다음에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그 다음에 또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 또 접대비와 관련된 지출인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게 다 54다 이거.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닌 것은 54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꼭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 전에 요 앞에 문제에서 계산서, 뭐 도규 갤러리에서 동양화를 구입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다. 근데 이 동양화가 거래처에 선물할 거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거래처 선물 접대비니까 54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54 불공이 되려면은 증빙이 무조건 세금 계산서여야 돼요. 그때만 54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도규 갤러리에서 저 동양화 산 건 뭐로 했어요? 53으로 했잖아요. 53. 예. 계산서는 면세니까 53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조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지금처럼 아까처럼 화분을 구입하고 거래처 선물용으로 주려고 화분을 구입했다.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54. 계산서인데 54가 될 수가 없어요. 계산서 받은 건 그냥 53이에요. 세금 계산서만 54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공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54번 유형을 이제 연습했고, 다음은 이제 8번으로 넘어가서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 카드 과세 연습하겠습니다. 57번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월 25일.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요건이 충족됩니다.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영수증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57로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카드로 결제했다. 이건 승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거는 여기 57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일반 전표. 일반 전표의 차량 유지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출장 간 숙박비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57입니다. 유형이.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1월 27일로 바꾸시고, 아, 25일인가요? 예. 11월 25일이죠. 25일로. 유형이 57. 자, 신용카드사. 예,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위에 있는 삼성카드 확인. 품명은 숙박비. 공급가액은 이게 신용카드는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는 거 알죠? 그래서 16만 5천 원. 그러면 합계에 16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거래처는 조선호텔. 조선으로 입력하시고.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네, 그러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잘 됐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15,000원. 그런데 상품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의 출장 시 숙박비니까 여비 교통비로 상품을 바꿔야죠. 여비 교통비로 바꿔주세요. 여비 교통비 812번이죠. 812번 여비 교통비. 다음은 11월 26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어디서 사용할 거예요?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죠.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는 신용카드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공제가 안 되는,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11월 26일 공제 받는 거예요. 자, 날짜를 11월 26일로 바꾸고 유형은 57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유형을 57로 하는 거예요. 자, 카드사 더블 클릭을 해서 이것도 삼성카드 확인.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은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요. 그러면 합계에 110만원이 나타납니다. 거래처는 포토전자.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은 그냥 지나가고요. 분계는 4번 카드로 샀으니까 카드 분계.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차변에 자산 증가. 자,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신발 파는 회사지 공기청정기 파는 회사가 아니죠. 공기청정기는 여기 본사 매장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비품이 됩니다. 비품. 계정과목이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비품, 상품이 비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212번. 네, 요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 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그러죠. 신용카드는 언제나 매출전표입니다. 왜냐하면 발행하는 사람이 판매자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는 항상 매출전표예요. 신용카드에는 매입전표라는 게 없어요. 판매하는 사람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매출전표입니다. 그래서 명칭에는 매출전표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입을 한 신용카드 영수증인 거죠. 매입한 신용카드 영수증인데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 타이틀은 항상 신용카드는 매출전표라고 돼 있어요. 매출전표. 왜냐하면 판매하는 자가 발급을 하기 때문에 매출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9번으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자, 6월 30일 날 이런 6월 30일이면 언제예요? 이 일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죠. 그래서 제1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우리 이거 해본 적 있죠? 유형사 원이가요, 그죠? 3일 패션 할 때.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세무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어떻게 정리분계할지 그걸 보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전표를 입력하면 되죠.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일기 확정 기간인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를 하면은요, 이런 경고가 나오네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예, 확인해주면 됩니다. 불러왔습니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분계하는 방법.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차감세는 미지급 세금. 이거 알고 있어야죠.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차감세 미지급 세금. 차감세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면요, 미수금, 환급받아야 되니까 이건 납부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세무서. 자, 그러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를 클릭하고 6월 30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로 우리가 지금 뭐를 복사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 온 거죠. 매출세. 자, 부가세 예수금이 정리할 때는 차변에 옵니다. 그래서 3번 차변 부가로 검색해서 부가세 예수금 255 거래처 생략하시고요. 적용은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계하는 거니까 1번 적용 넣어주면 되죠.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한다. 차변에 컨트롤 V 110810000.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대변에 또 부가로 검색해서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고 저거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하는 거죠. 7번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한다. 대변의 금액은 아까 복사하러 가야죠. 부가세 신고서로 가가지고 매입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자, 밑에 차액이 8581000 나왔잖아요.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세요. 8581 57일이네. 57일. 보니까 여기 10,000원이 있네요. 10,000원. 여기 이거 10,000원 차이가 이거예요.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에 10,000원이 들어갔어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건 뭘로 처리하기로 했죠? 차비. 자, 10,000원 차비익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이제 대변에 또 세 번째 줄이죠. 대변에 차비. 자, 방향키로 쭉 가시고요. 10,000원 입력하시면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밑에 차액이 이제 8571000 나왔죠.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차감세하고 이제 일치하죠. 8571000. 요만큼이 뭐가 돼요? 미지급 세금이에요. 자, 일반 전표로 가서 이제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금 하면 안 돼요. 261. 이거에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세무 하면은 세무서가 나옵니다. 서대문 세무서가 되겠죠. 31112 확인. 네. 쭉 가셔가지고 여기 밑에 보이는 요 숫자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8571 000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 밑에 분계가 이게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네, 부가세 정리분계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죠. 3일 패션 할 때 이거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7월 25일 날, 다음 달 25일이 됐어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7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납부했다 이 말입니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이 거래처 코드고 미지급세금은 서대문 세무서가 거래처 코드가 되는 거죠. 자, 납부세액이 미지급세금이니까 미지급세금 차변, 보통예금 대변,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납부하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부가세 정리하듯이 일반 전표에다 해주면 됩니다. 자, 날짜는 7월 25일. 차변, 미지급 세금 260일, 코드 서대문 세무서, 금액 8571000, 대변 보통예금 103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여기다 이제 부가세 납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부가세 납부 85710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동안에 이 메인 매출 전표, 유형 상사를 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정리 분계와 부가세 납부 분계까지 연습을 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와 부가세 정리 분계, 부가가치세 납부 분계까지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습할 것은 결산에 관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결산. 자, 근데 이제 결산 연습할 때요, 우리가 장부 조회해 보는 것은요 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쭉 이 유형상사 첫날 수업부터 쭉 반영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 자기 거가 맞다고 가정하고 그냥 거기 숫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유형상사가 회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3200번 유형상사. 데이터 하나도 없는 3200번 완성분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는 우리가 하는 방법만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회해 봤을 때 데이터는 서로가 우리가 지금 3명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결산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수동 결산 연습하겠는데요. 여러분, 수동 결산이라는 건 뭐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해요. 자, 수동 결산 첫 번째 거 연습해 볼게요. 2024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 기간은 근데 10월 1일부터네요. 1년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했는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일자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이건 일반 전표에 가서 9월 1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9월 1일. 보험료 60만 원을 보험료로 처리했네요. 보험료로 처리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그 1년분이 60만 원이면은 이게 한 달에 얼마냐 이거예요. 12달로 나눠보면은 한 달에 5만 원씩이죠.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월 5만 원. 그러면 월할로 이제 따져보면은 월 5만 원인데 미경과 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보험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9월 1일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원래 보험 기간이 바로 9월 1일부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실수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10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것이 맞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이 내년 25년 9월 30일이니까 미경과가 9달이죠. 9달. 9개월치가 미경과 된 거예요. 우리가 결산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5년도 보험료가 9달치가 이 안에 들었어요. 60만 원 안에. 그래서 5만 원씩 9달 하면은 9, 5, 45, 45만 원이죠. 이 45만 원을 뭘로 처리해야 돼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차기분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다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고 대변에 보험료 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켜 줍니다. 비용을 취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비용 취소시켜 주는 분계는 사실 결산대가 있고 평소에는 없죠. 자, 이러한 그 결산 분계를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이걸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문제를 낸 겁니다. 비용에 이연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12월 31일 일반전표에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자, 차변 자산 잡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거래처 생략하고요. 비용은 미경과 보험료 계상 1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45만 원. 월 5만 원씩 9달치 45만 원. 대변은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 800번대. 도소매업에서는 보험료 하면은 다 800번대예요. 500번대 쓰면 안 돼요. 821 보험료. 자, 엔터로 적여도 그대로 복사하고 와요. 미경과 보험료 계상 45만 원 비용 취소. 이 거래는 결산 정리 회계 처리로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비용 취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동분계 문제를 보면은요.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그러면 계상을 해라 이거예요. 기간이 경과됐으면은요.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기간 경과된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는 비용의 예상이라는 문제를 낸 겁니다. 비용의 예상. 비용을 발생시켜라. 30만 원. 그래서 비용 이자 비용이 차변에 와요. 이자 비용 차변. 대변은 뭐예요? 아직 지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잡아줍니다. 기간이 경과한 이자이긴 하지만 결산일 현재까지는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대변은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차변은 이자 비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예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에요. 거래처 그냥 지나가고요. 적요에는
기간 경과분 이자라고 여기다 입력했습니다. 기간 경과분 이자. 금액은 30만 원. 엔터 하시고 대변이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262.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고 적용은 엔터로 복사하면 돼요. 30만. 비용의 예상.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되겠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자, 아까 2번에서는 기간 경과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적금에 대한 거예요. 25,000원을 계상한다. 원래 적금이 만기 때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발생주의 회계니까 기간 경과된 거를 계산해가지고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보는 게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5,000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미수 수익 자산으로 잡고 대변에는 이것을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이자 수익. 그래서 이것은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까 2번에서는 비용의 예상이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해요. 수익의 예상. 아까 2번은 비용의 예상이었죠. 이거는 수익의 예상. 그래서 대변이 이자 수익이 됩니다. 수익 발생. 차변은 뭐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만기 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 돼요. 미수 수익. 자산이죠. 미수 수익은.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자, 12월 31일 세 번째 전표. 차변의 미수 수익. 3번 차변의 미수 수익. 미수 이자는 없어요. 개정 과목이. 그래서 미수 수익이 미수 이자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미수 수익. 적용은 예적금 이자에 대한 미수 계상이라는 1번 적용 쓰면 적당하겠네요. 이것도 뭐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라고 해도 되지만 적당한 적용가 있으니까 1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25,000원. 엔터 치고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요. 이자 수익 901번. 자,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예적금 이자 미수 계상 25,000원. 네. 미수 수익은 자산. 이자 수익 대변은 수익 발생. 자, 네 번째 수동 결산 문제.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 5만 원이 있다. 자,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돈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죠. 선수분이 있다는 것은 이 선수 수익이 있다 이거예요.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부채 잡아야 돼. 그래서 대변의 선수 수익, 차변은 이자 수익. 수익을 이연시키는 겁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익을 왜 올해는 취소시키느냐? 이연시키려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돼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아까 1번이 뭐였어요? 비용의 이연이었죠. 1번은 비용의 이연이라고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보험료, 미경과분 정리하는 거, 비용의 이연. 근데 요 4번은 뭐였냐면은 자, 이자 중에 선수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자, 입력할까요? 12월 31일 결산분계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죠.
적요 중에 6번 적요 있네요. 이 수입 이자의 선수 수익에 대체한다. 수입 이자의 선수 수익 대체 그 적요 쓰면 됩니다. 금액은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예요. 선수 수익. 선수금 밑에 있는 거 263번이에요. 선수 수익.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면 됩니다. 5만 원. 수익의 이연. 그래서 지금 4개가 쭈르륵 뭐에 해당되냐면 맨 첫 번째 거는 비용의 이연, 두 번째 거는 비용의 예상, 세 번째 거는 수익의 예상, 네 번째 거는 수익의 이연에 대한 문제를 낸 거죠. 결산 수정 분계로 자주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5번으로 가보면은요. 소모품 정리 분계입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전액 소모품 B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4년도 말 결산을 위해서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위에 설명에서 이미 정리가 됐죠.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미사용분 자산으로 계상하니까 자산은 뭐예요? 소모품이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10만 원. 그러면 대변에 오는 건 뭘까요?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소모품 B 10만 원 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켜줘요.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산으로,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시켜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이 소모품 B 되면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 자, 일반전표에 또 입력합니다. 3번 차변이 되죠. 차변이 소모품 172번. 자, 적요에 마땅한 게 없습니다. 적요는 이렇게 타자하면 돼요. 미사용 소모품 이라고 하면 되고요. 금액은 10만 원. 엔터하고 대변에 소모품 B 830번 써야 돼요. 소모품 B는. 그리고 적요는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금액은 10만 원. 두 개를 똑같은 적요로 해도 돼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B 비용 취소. 결산 분계 여러 개가 나왔네요. 다음에 수동결산 6번 문제.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던 현금 과다액,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던 과다액 3만 원, 이것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일이 됐을 때까지 안 밝혀지면 여러분 이 과다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비익으로 처리해 주라 그랬죠? 차비익. 현금 과다액은 차비익이에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차비익이고 차변은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이 오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과잉이면 대변이 차비익, 차변이 현금 과부족. 부족했던 것이면은 차변의 잡손실, 대변이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 때. 과다, 현금 과다라는 건 현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익 처리해야죠. 자비익. 자, 그러면 6번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141번, 적요에는 현금 과잉 정리라고 해주시고 금액은 3만 원.
대변의 자비하고 엔터 치면 자비익 930번, 현금 과잉 정리 그대로 복사하시고 3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동분기 2개가 남았는데요. 네, 여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분계도 해야 되고, 단기 매매주권 평가도 해야 되고, 남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은 여기 7번부터 결산분계 7번부터 같이 해볼게요.